보시면 아까 형상 체인을 했잖아요. 네. 형색 체인을 할 때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깊이가 다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당연히 레벨로 숨겨도 되고 다른 해도 되지만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잠깐만요. 이만큼만 잡을게요. 해서 내가 빨간색이라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놓은 상태에서 체인을 전체 다시 할 때 이거 체인을 하나 잡고 형상 체인 조건에서 이 기준 도형이라고 하는 도형을 잡으면 이 도형이 지금 어떤 레벨에 있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느냐가 기본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책 형상 체인은 빨간색만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네. 다시 할게요. 다시 여기 붙고 속성 매치를 눌러서 색상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레벨과 어떤 거를 형태를 체크를 할 거냐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V를 눌러주면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죠. 기준 도형을 찍어주고 거기에 맞는 해당되는 아까 말한 대로 형태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환경 설정은 다음 주에 하고 윤곽에 대해서 잠깐만 환경 설정 쪽을 먼저 나갈지 환경 설정에서를 먼저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가공 경로 윤곽의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환경 설정을 먼저 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인스톨을 교육용 버전을 다운 받아서 인스톨을 하고 나면 뭔가 환경 설정이 틀리잖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보통 하는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파일에 환경 설정 창에 우선 기본 스케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OPS랑 포스트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환경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처음에 셋업이 되어 있는 가공 경로 CAD가 이제 가공 경로 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에 인스톨을 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송 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송 속도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공구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공구 데이터에 있는 애들이 선택을 했을 때 회전수와 절삭 조건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꼭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절삭 조건을 집어넣는데 아직 우리 안 배웠죠. 집어넣었을 때 공구를 찍었을 때 이게 내가 1500을 가고 이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서 바꿀 경우가 있어요. 했을 때 찍었을 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출력이 나갈 때 이 상태로 출력이 나가게 돼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공구 목록에다 저장을 했다가 불러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번 공구를 만들지 않아요. 보통 저장되어 있는 걸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보통 재질별로. 끌어 쓰는데 끌어 쓴 게 안 돌아가. 이때가 이게 여기 보면 아까 환경 설정 창에서 여기 요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확인하면 하고 그러면 이제 고쳤으니까 찍으면 돌아가죠. 공구를 찍었을 때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절삭 조건 해수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하고 파일 환경 설정 자 그다음에 가공 관리자.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NC 데이터를 출력이 나갈 때
그룹을 만들거나 NC 데이터를 처음에 새 가공 그룹 눌렀을 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가공 그룹을 딱 눌렀을 때 나온 이 이름이죠. 예? 요 이름이 그대로 가공 그룹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1번, 다시 2번. 내가 뭐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거나 머신 기계의 이름으로 쓰고 싶거나 요걸 체크해 놓으면 이제 마스터캠 저장돼 있는 T1번, 뭐 T2번 뭐 이런 마스터캠 저장돼 있는 네임으로 경로가 생성이 돼요. 근데 굳이 여기를 건들 필요는 없고요. 묻기도 체크돼 여기서 마지막 NC 파일로 나가니까 이 가공 그룹 네임으로 나갈 거예요. 출력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놓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갈 때는 50001이 보통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5 대문자 50001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되죠. 하면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사용자 이름 정의 T로 나가는 지금 T로 지금 저장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다시 새 파일을 열고요. 하면 이렇게 출력이 나가죠. 가로치고. 그러면 굳이 내가 안에서 뭐 전송만 하면 되니까 뒤에 NC 파일만 지우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실 때 거기다가 이름을 바꿔 놓으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방금 것 때문에 또 이게 에러가 옛날 버전을 불러 들어왔을 때 에러가 많이들 생겨요. 어떤 에러냐면은 제가 생각나니까 하이 버전, 옛날에 하이 버전을 쓰던 거를 불러 들어오면 아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NCI 이름이 틀리면 출력이 나갈 때 지금 나중에 옛날에 했던 이름이 틀려버리니까 얘가 빠지고 나가요. 새로 생성한 거하고. 그럴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들어가서 그룹 여기서 선택된 작업 수정해서 NC 파일 이름 변경이라고 하고 50001을 한번 눌러줘야 걔가 빠지고 나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앞에 거 NCI 이름이 바뀌어서 다 출력이 나가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이름 그 NCI 이름이 틀리고 지금 만든 거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출력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일의 환경 설정 기본 머신 정의 기본 머신 정의는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 머신을 디폴트로 돼 있고 여기에서 내가 주로 쓰는 기계가 한 대다. 나는 얘를 메인으로 써. 그럼 포스트를 스타트를 했을 때 디폴트가 아니라 내가 셋업한 포스트를 기본으로 잡게끔 나와주는 거예요. 처음에 가공 시작하면 요거 붙는 머신 그룹 있잖아요. 여기에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디폴트로 놓고 필요에 따라. 왜냐면 저희는 이 기계 종류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그냥 디폴트로 놨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셋업을 해놓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임가공집에서 나는 한 대, 두 대 잡고 있다. 기종이 똑같다. 그럼 항상 그게 하게 해놓게 하는 게 더 편하겠죠. 한 번 더 마우스를 안 눌러도 되니까. 그렇게 따라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고요. 자, 기본 치수와 노트.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캐드가 아닌 이상 치수선 빼는 거거든요. 소수점 끝자리를 두 자리까지 나오게 할래? 세사치 태자리를 나오게 할래? 아니면 한 개 이런 거를 설정을 하는 건데 굳이 여기서 바꿀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이게 작업 지시도에 대한 기본 세팅 리포트 우리가 이제 가공 경로를 싹 나오고 나면 홀다부터 공구 엔드밀까지 내가 뭘 나중에 작업 지시서를 출력이 나가는 거를 할 거예요.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출력이 나가는 걸 하는 건 한 페이지에 나오게도 할 수 있고 여러 장으로 나오게도 할 수 있는데 그 시트지의 기본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시트지를.
기본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색상. 근데 보통 저희는 이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기본값이 아니라. 자, 치수와 노트고 리포트. 자, 어디 보자. 색상. 뭐 공구, 시뮬레이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형 표시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처음에 인스톨을 하게 되면 이 배경화면이 검정색이 아니에요. 그죠? 검정색이 아니고 뭐 회색 베톤이에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저도 회색 베톤으로 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9.1이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까만 화면이 좋아. 그죠? 메인이 까만 화면이 좋아. 그러다 보니 여기서 배경화면을 선택을 하고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면 이 화면이 될 거고, 그라디에이션이라고 상하 반전이 일어나요. 검정색부터 아래까지 무슨 색깔로 바뀌는 걸. 그거를 수평으로 타용이 아니라 체크를 해제해 두면 처음에 시작 색깔만 검정색으로 따라갈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끝 색깔도 검정색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세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돼 있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고급 시뮬레이션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쓰는 대신에 도형 색깔하고 이런 것들만 혹시나 잘못돼 있으면 어디 갔냐, 색상에 가공 도형, 기본 도형, 이 솔리드나 와이어프레임 도형 색깔이 뭐 초록색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안 돼 있으면 이런 거나 좀 바꿔주시고, 뭐 보통 색약이 아니시면 잘 안 바꿔요. 귀찮으니까. 우선은 색이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본인이 편한 색으로 좀 바꿀 수는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은 이게 지난번에 아까 환경 설정했을 아까 기아 버튼처럼 돼 있던 거, 자동 여기에 있던 우리가 있던 건데, 보통은 그냥 기본으로 쓰고 사분점이나 이런 것들만 필요시에 따라서 체크를 하는 걸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하시고 그냥 이것도 특별하게 건들 건 없고요. 중간점 지연시 이런 것도 라인을 딱 찍었을 때 표현이 되는 시간을 1초 딜레이를 준 건데, 여기는 시간을 늘려준다든가 아예 없앤다든가 바로 찍었을 때 그 표시가 나오는 걸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별로 바꿀 건 없고, 쉐이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솔리드 모형이나 솔리드 모델링이나 곡면 모델링을 지웠을 때 구의 형태를 이렇게 띄우게 되면 이제 지금 기본 상태가 0.025가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가공을 했을 때도 각이져 나와요. 이거는 보여지는 형태긴 한데, 가공 공차에서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을 가공을 하게 되면, 스플라인은 자유곡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차를 조여줬을 때하고 공차를 안 조여줬을 때는 형태가 각이져서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길게 끊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보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형태의 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뮬레이터를 모델링을 딱 띄웠는데 구 형태가 각이져서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공차가 0.025로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모델링을 열었을 때 각이져 보이지 않게 하는 수준은 1000분의 5 정도만 주시면 돼요. 자, 얘는 그래픽 카드가 아무리 후져도 상관이 없어요. 있기만 하면 돼요. 없어도 요즘 나오는 라이젠 4세대 이상, 그 다음에 인텔 10세대 이상이면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렌더링을 하는 게 아니라, 큰 걸 가지고 렌더링을 트는 게 아니라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걔가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1000분의 5 정도 잡아주시면 돼요. 솔리드, 딱 쉐이딩 엣지 뷰, 솔리드는 특별하게 끝단 공차, 곡면을 솔리드로 변환을 할 때 이 끝단 공차는 솔리드로 변환할 때 엣지 끝에 공차예요. 엣지 끝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으면 엣지를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0.005로 놓으세요. 벌어지면 표현이 되게 1000분의 5 정도로 놓으시고, 자, 시뮬레이션은 그냥 그대로 기본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차가 세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볼 때 힘들어요. STL 공차랑. 시작 종료.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이 가공 경로가 밀링으로 그냥 시작을 해버렸죠. 예? 밀링으로 시작을 해버렸어. 원래는 밀링으로 시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 선반으로 할 수도 있고 밀링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디자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엠텍에서 밀링이니까 밀링으로 해놓을게. 근데 우리가 다음 수업이 또 선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디자인으로 시작을 하게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기계도 선택을 해야 되고 종류도 선택을 해야 되고 하면 디자인으로 신착을 해주시고. 자, 에디터는 기본 에디터는 심코를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심코는 뭐냐면은 마스터캠을 구매를 하면 백플롯이 안 되는,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심코가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스톨을 하게 되면 보통 기타로 돼 있겠죠? 예? 기타가 아니라 여기서 이 마스터캠 파일로 돼 있어요. 얘가 좀 부팅 시간이 오래 걸려요. 로딩 시간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써요. 안 써서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심코 에디터를 쓰거나 노트패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코 그냥 에디터 쓰면 백플롯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냥 빨리 찾고 뭐 하기 편하시니까 마캠이 있으면 심코가 백플롯이 안 되는 애가 들어오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나는 우리 회사에 DNC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걸 따로 쓰는 게 있다. 그럴 때는 기타에서 그 실행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걔가 출력이 나가면 무조건 그 화면이 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로 사용하시는 편집기와 전송 프로그램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실 때 그 에디터를 실행 파일을 선택을 하면 출력 나갈 때 걔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심코를 하고요. 기본 파일 네임은 내가 아까 5001을 한 게 아니었으면 처음에 새 파일을 하고 이름을 저장하기 전까지는 얘가 기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기본 이름이 되는 거고. 자, AD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추가한 게 아니니까 언두 이벤트 제한횟수 지금 무한으로 돼 있을 텐데 내가 뒤로 빠꾸를 몇 번까지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자, 인쇄도 우리가 설정할 것도 없고 일반도 할 거 없고 보면 자, 각도 1도. 자, 체인 쪽에서 선생님들이 제가 말한 저의 교육을 받게 되면 거의 대부분 우선순위는 색상 체인이 돼요. 왜냐하면 색상이 더 편하니까 체인을 잘못 잡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거를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네스팅 여기가 아니다. 요거는 동기화 모드가 요소로 돼 있는데 요소로 돼 있으면 우리가 로프트 같은 거 시작점 위치를 바꿔도 요 도형의 포인트가 바뀌어서 꼬이게 되거나 출력이 안 나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안함이나 브랜치로 잡는데 그냥 요소로도 상관없고 안함으로 놓을게요. 동기화 모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됐고 영상 체인 옵션은 어차피 내가 설정을 할 거니까 측정은 세 자리까지 이것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파일, 자, 우리가 이제 뻑이 좀 잘 난다.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공구 데이터나 공구 기본 목록을 내가 저장을 한 놈을 찍었을 때 걔가 기본이 되게 여러 가지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구 데이터도 만들어 보고 회사에서 쓰다 보면 그때 가서 내가 이걸 찍었을 때 얘가 기본이 되고 그런 게 나오게끔 하도록 할 거고요. 마스터캠은 PDF 파일도 열면 24 버전까지도 PDF를 그냥 스캔한 거 말고요. 뭐 오토캐드에서 출력이 나간 거나 아니면 기본 3D캐드에서 나간 걸 PDF로 출력이 나간 파일을 불러들여도 다 인식을 합니다. 치수로 다시 변환을 해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대신 그냥 인쇄한 건 안 된다고 복사한 건 안 되고요. 그래서 굳이 뭐 PDF도 다 그냥 열면 됩니다. 따로 변환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MC 파일에 뭐 저장하는 방법이라 이런 거고, 여기 보면 자동 백업, 백이나 뻑이 좀 잘 난다라고 하면 저장을, 근데 요즘 뻑 잘 안 나요. 누르고 옛날에나 그죠? 9.0 때나 X3, 3, 4, 5 뜰 때나 그랬지. 여기다가 시간 단위로 내가 자동 저장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되고, 요즘엔 그렇게 뻑이 안 나기 때문에 굳이 안 합니다. 자, 파일 변환. 자, 우리 마스터캠은 솔리드웍스 파일도 히스토리가 그냥 가져옵니다. 솔리드웍스 파일을 들을 때 히스토리를 체크를 하면 우리가 돌출하고 컷하고 구멍 뚫고 이런 것까지 같이 요게 체크가 돼 있으면 솔리드웍스 파일 자체를 불러들으면 디자인 트리가 같이 넘어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디자인 트리가 필요가 없어요. 마스터캠이 그 정도로 학급은 아니에요. 굳이 없어도 지우고 떼우고 옮기고는 아주 편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디자인 트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디자인 트리가 오른다, 올 수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TL은 메시 형태고, 자 여기 보면 시간이 어디 보자, 파일 변환에서 더 내려오면 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면 가져오기는 어차피 다 열 수 있는 거고, 내보내기에서 우리가 매번 버전을 바꿔주는 게 귀찮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찾을 때 보통 다른 업체에다가 보낼 때 유지보수를 안 하고 있으면, 그죠?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파라솔리드 파일도, 그죠? 그리고 오토캐드 파일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파라솔리드 버전을 10버전까지 내려주시고, 뭐 그래봐야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절대 그거보다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열어주시고, 오토캐드 파일은 2000 정도로만 내보내주시면, 그죠? 2024년도니까 25년 전일 거예요. 내보내주길, 그러면 굳이 내가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할 때 옵션을 체크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내보낼 때 이렇게 해서 내보내주시면 돼요. 하시고 평면은 굳이 뭐 여러분들이 아직 화면에서 그리드하고를 킬 필요는, 그리드를 켰다 껐다들 저도 안 하고, 뷰시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아까 평면 만든 거에 평면에 대한 시점과 지금 그 평면과 공급 평면, 작업 평면,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안 하고 있으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우선 굳이 뷰 됐고, 자 이게 아까 말한 가운데 휠 버튼에 대한 거예요. 여기 보면 뷰에 보면 우리가 가운데 휠을 눌렀을 때 화면이 그냥 X, Y로만 움직였잖아요. 그게 원래 기본은 회전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모델링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기본 회전으로 놓거든요. 근데 2D만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동으로 놓고 이걸 왔다 갔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쉬프트를 눌러야 이동이 되는 거고, 쉬프트를 안 누르면 그냥 회전이 되는 거고, 가운데 휠 버튼이 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화면 컨트롤 하고, 지금 지침 특별하게 여기서도 없고, 이게 이제 거리 각도고 특별하게 여기서 할 게 없네요. 하고, 공차가 있었는데 엣지를 뺐을 때 공차를 고쳐야 되는데, 가공, 잠시만요. 이 공차 설정,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에서 커브를 뺄 때도 있어요. 모델링을 불러와서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이나 자유곡선이 걸렸던 거나 그런 것에서 이게 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자유곡선이 살짝 걸려 있으면 공차가 또 1000분의 5 커브를 추출을, 여기서 이제 와이어 프레임에 보면 커브 추출이라고 있어요. 모델링의 이 끝 엣지를 뺄 때. 근데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또 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얼마라고요? 그러면 커브를 추출하거나 커브 최소 스택 간격도 0.005, 커브 적용 공차도 1000분의 5, 여기서 회전 테셀레이션도 1000분의 5. 자, 원호 최소 길이는 그냥 놔두시고요. 어차피 원으로 나갈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평면 체인 공차도 그냥 놔도 돼요. 평면에 대한 공차. 어차피 커브만 깨끗하면 특별하게 공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평면에 대해서. 그래서 확인 한번 누르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환경 설정 파일에 가면 저희가, 자,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